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 제목을 보신 분들은 이미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짐작을 하고 계실 겁니다. 중국 협박에는 오들오들, 한미동맹 강화에는 부들부들 거리는 더불어민주당, 소위 이재명 당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중국 협박에는 오들오들, 이 뜻은 뭐냐면 무서워서 몸을 잇따라 심하게 떠는 모양을 갖다가 오들오들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갖다가 또 문제 삼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외교 용어도 아니고 이거는 국가 대 국가로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망언 협박을 해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 연설에서 장진호 전투, 6.25 전투 당시에 장진호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기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뭐라 하겠습니까?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런 외교 당국에서 이런 용어를 쓰는 거를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 과연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중국을 갖다 나라라고 우리가 예우를 해줘야 됩니까?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어쨌든 이 중국이 지금 최근에 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벨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앞두고 20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힘에 의한 대만 해협의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만 해협에서 만약에 어떤 무력 충돌 상황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정말 직접적이고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로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 대만 해협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자들이 다 이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무력 충돌이 생긴다.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접수한 다음에 대만을 침공해서 거기를 봉쇄한다. 그래서 거기에 항행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는 정말 괴멸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이건 너무나도 우리로서는 당연한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원론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중국이 뭐라 그랬습니까? 왕 원빈이라고 하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그 20일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타인의 말 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라면서 부용치회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거를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타인의 말 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지, 이거를 속된 말로 하면은 입 닥쳐 이겁니다. 외교 당국자가, 한 나라의 외교 당국자가, 물론 이거 중국 공산당 뭐 그 지도부에서 지령을 내린 거겠지만, 외교 당국에서 이런 막말, 망언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 상대방이 누굽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누굽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한테, 우리 국민을 선출한 우리 대통령한테 입 닥치라고 했다 그겁니다. 외교 용어라고는 절대 볼 수가 없고, 과연 저 중국이란 나라가 국격이라고는 눈에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나라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게 하는 정말 소위 상스럽고 천박한 그런 망언을 했다, 막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동안에 국민의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면 망언이네 막말이네 벨소리를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이 중국 외교부 당국자 대변인의 이런 막말에 대해서 어떤 비판 성명 낸 거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기억에 남은 거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중국은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 영토인 북한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입장을 취해왔느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껏 이러쿵저러쿵 해대가면서 이런저런 참편을 해온 곳이 어디냐? 바로 중국 아니냐? 중국은 일단 거기에 대해서 먼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이다,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다라고 하면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강 외교부장이 나와가지고 대만 문제를 갖고 불장난하는 자는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한 겁니까? 바로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은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의 상하원 연설, 미국 의회에서 이뤄진 상하원 연설에서 나온 장진호 전투는 기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라고 협박을 했지 않습니까? 장진호 전투 뭡니까 이게? 1950년 중공군이 이렇게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군이 철수를 해야 되는데, 개마고원 그 장진호 일대에서 미 해병 1사단이 중공군 7개 사단에 포위돼가지고 전멸 위기에 처했다가 그 포위망을 뚫고 탈출한
철수한 그걸 갖다가 장진호 전투라고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에서 미 해병대 일사단은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 12만 명의 인해 전술을 돌파하는 기적 같은 성과를 거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왜곡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또 나와가지고 28일 브리핑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연설을 또 문제 삼으면서 뭐라겠냐? 항미원조라는 건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왔다는 그 중국식 표현입니다. 아주 이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표현 아닙니까? 항미원조 전쟁의 위대한 승리가 중국과 세계에 중대하고 심원한 의의를 갖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중국이 북한의 불법적인 기습 남침으로 인해서 발발한 6.25에 대해서 항미원조 운운하는 것 자체가 벌써 그것부터가 문제입니다. 미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선 전쟁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중국은 6.25 전쟁에 대한 북한의 남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반도에서 남북 쌍방 간에 발생한 내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벌써 문제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벌써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그걸 왜곡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역사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역사가 시작된 이래 북방민족의 유린된 역사가 거의 대부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기술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들 유리한 대로 끌어다 갖다 붙이는 아전 인수식 역사 기술을 해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습성을 가졌는지는 몰라도 전 세계가 인정했고 소련 기밀 문서가 공개된 다음에는 그 누구도 북한 6.25 발발에 있어서 북한의 남침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도 항미 원조 운운하는 이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라는 자가 또 뭐라 그랬냐면 어떤 나라든 어떤 군대든 역사 발전의 흐름과 반대편에 서서 힘을 믿고 약자를 괴롭히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침략을 확장하면 반드시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라는 강철 같은 사실을 세상에 알린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국이 세계 평화, 이거 우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관련국이 세계 평화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해서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우리 그 주중 정무공사를 불러서 또 항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 발전의 흐름과 반대편에 서가지고 힘을 믿고 약자를 괴롭히고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침략을 확장하는 자들은 대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설린 우호의 대상인 이웃나라를 속국으로 보고 실제로도 속국화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 영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자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또 그런 자들의 기생 의존해가지고 대남 적화 남침 망상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온갖 금품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이익을 옹호 대변한 자는 지금 누구입니까? 과연 중국이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체제입니까? 중국 공산당이 중공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국이 오만방자한 것도 있지만 이 오만방자한 중국의 이 도발, 이 물에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너무나도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대등한 나라로 보지 않고 자기들의 속국 내전 변방으로 취급하면서 외교상 있을 수 없는 망언을 쏟아내는 거? 그거 뭡니까 원인이? 바로 문재인 5년 때문에 그렇다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대중 저자세의 외교가 5년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중국이 저렇게 오만방자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12월 달 중국에 가가지고 뭐 중국은 큰 봉우리 우리는 작은 산 이런 소리를 했댔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원순 씨, 전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또 중국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뭐 우리는 중국이라는 큰 말 궁둥이에 붙어서 가는 팔인가 뭔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저자세 외교를 했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를 뭘로 보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더불어민주당 정권 그리고 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문제는 또 무엇인가? 이 사람들의 하는 행태를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 당명 앞에 더불어가 중공과 더불어인가? 국계와 더불어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밖에 없다. 이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은 그렇다면 이 지금 현재 중국의 망언, 협박, 무례에 대해서 붕괴를 하고 있을까? 과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불과 1년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던 이들은 어떤 입장을 남겼을까?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논평란이 있습니다. 이 논평란에 들어가서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논평을 남겼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해당 기간에 더불어민주당이 남긴 논평? 뭐 하여튼 게시물이 92건이나 됩니다. 92건. 근데 그 중에 과연
중국을 향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 글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4월 21일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인사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의 말입니다. 국민 모두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대통령 한마디 한마디가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의 질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꼭 해야 할 언행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의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그 전에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말 혹시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의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는 이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당시에 힘에 의한 대만 해협의 현상 변경 반대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먼저 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그날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뭐라 그랬냐. 대통령이 중국의 반발을 부를 것이 뻔한 대만 해협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외교적 자충수입니다. 대만 문제를 직설적으로 정면으로 거론하는 것은 양국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대만 해협에서의 위기가 곧 한반도의 위기로 대한민국 안보의 위협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대만 해협에서의 일방적인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앉아있느냐 그겁니다. 문재인 때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했으면서 지금은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동북아 질서를 흔들고 있다? 자충수다? 한반도의 위기다? 거기에 우리 안보는 물론 경제적 피해가 있다? 이런 소리를 대체 하고 있습니까? 워낙 자신 관련 사건이 많고 재판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안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4월 22일 권칠승 수석 대변인 뭐라 그랬냐.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양안 관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장의 거친 언사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외교부장의 거친 언사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불장난한 자는 불에 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껏 한다는 말이 중국 외교부장이 거친 언사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미리 말씀드리건데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중국의 이 망언, 협박, 막말에 대해서 그나마 비판성 발언한 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 뒤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양안 문제에 대한 부주의한 발언으로 평지 풍파를 일으킨 책임이 큽니다.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이 경제와 안보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태를 대체 어떻게 수습하려는 것입니까? 4월 23일 박성준 대변인 국내 및 중국 협박에 굴복하자는 민주당은 중국과 원팀인가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니 중국과 한편이냐고 우기는 것입니까? 유치원 아이들 편 가르기 싸움합니까? 대체 무슨 소리하고 앉아있냐 그겁니다. 편 들어줄 만한 말을 해놓고 편 들어달라고 하십시오. 불필요한 발언으로 남의 나라 문제에 끼어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중국의 편을 든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중국의 거친 언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질타했습니다. 분명하게 질타한 게 불장난하는 자는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하니까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라고 한 게 전부인데 질타라고 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질타라는 뜻은 뭡니까? 크게 꾸짖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깊은 유감 운난 정도가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서 질타라는 의미가 됐습니까? 정말 그 국어 수준이 정말 기이합니다. 우리 상식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편이고 국민의 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공감하십니까? 4월 25일 원내대책회의 양경숙 원내부대표 이런 사람 이름 처음 들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했고 급기야 중국으로부터 대만 문제로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반발을 초래하는 등 우리나라를 전쟁 위기로까지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망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은 채 윤석열 대통령이 그 위기를 초래했고 거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 정책조정회의 강민정 원내부대표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진행되고 회담 결과가 오늘 아침 발표되었습니다. 방미 전부터 러시아와 중국을 적대국으로 만들었던 대통령의 무모함이 불러온 불안과 공포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확인된 셈입니다. 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또 박영순 원내부대표 뭔 원내부대표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름도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 지정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만 문제로 러시아와 중국을 강하게 자극했고 그 결과 일거의 한러 한중 관계를 적대 관계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그것까지 사용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발입니까 그게? 대통령의 경솔한 말 한마디로 인해 러시아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4월 27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영 대결의 허수아비를 자처하면서 중국, 러시아 같은 영내 국가를 자극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이 국익과 외교 안보에 어떤 충격을 일으킬지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어떤 얘기를 쏟아냈냐. 국민들은 더 이상의 호구 외교를 참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대체 무엇을 얻어냈습니까? 우리 외교의 지평을 어디까지 좁힐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도 빈술의 외교였습니다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고 성에 차지 않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자체 핵무장 얘기를 꺼냈다가 조금 그에 미흡한 그런 협정을 맺은 거, 선언을 한 거, 워싱턴 선언 이런 걸 한 거는 조금 성에 차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는 있겠지만은 한미 동맹이 문재인 때보다는 어마어마하게 강화됐다. 그런 것들을 표면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미 동맹이 강화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 논평이라고 해야 될까? 별 지적을 해대가면서 중국의 망언, 협박, 막말에 대해서는 오들오들거리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요거 한마디 한 게 전부 다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 질타를 했다? 크게 꾸짖었다? 언제 크게 꾸짖었냐 그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과 더불어인가? 우리 국민과 더불어인가? 아니면 중공과 더불어인가? 북계와 더불어인가? 이거를 혼동하는, 이거를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이런 언행을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